자, 오늘은 미분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날입니다. 이제 미분을 이제 막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해도 미분을 정확하게 들어간다기보단 이제 사실은 오늘을 배우고 나면, 오늘이 아니라 사실 오늘과 다음 시간을 배우고 나면 왜 우리가 도대체 이 앞에서 이렇게 리미트 값을 구하는데 애썼는지,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고등 교과 과정에서 미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요 미분계수 끝나고 다음 단원이 도함수잖아요. 그냥 우리 미분을 이렇게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사실 더 그 앞에 극한보다 더 배울 게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고등 수학을 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요 정도 기본적인 개념은 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나 봐.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건데, 어쨌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극한과 뭐 연속성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도대체 미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시작할 겁니다. 자, 미분계수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개념은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냥 좀 쉬운 함수로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fx라고 놓는다면 어떤 a에서의 y값을 함수값 우리는 fa라고 쓸 수 있죠. 어떤 b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fp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요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b-a분의 fb-fa예요. 사실 우리는 이 개념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차 함수에서의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걸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변화율이라는 개념으로 넘어오면 이게 수학적, 함수적 용어가 아니라 이제 물리, 과학에서 쓰이는 용어다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x값이 이만큼 변할 때 그것의 y값이 얼만큼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값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우리 거속시,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라면, 내가 1시간일 때 여기서 100km 떨어진 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3시간쯤 지날 무렵엔 여기서 50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2시간 동안 400km를 갔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때의 이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거리니까 이게 속력이겠죠. 우리는 이 속력을 시속 200km 정도로 한 2시간을 간 거죠 지금. 그렇죠? 물리에서 쓰는 변화율이라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수학에서는 얘를 변화율이라고 나와서 요 길이분의 요 길이, 평균 변화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얘 말고, 그러면 이게 이제 속도잖아요. 평균 속도. 나 지금 2시간 동안 어느 정도 달렸니? 2시간 동안 거의 평균 시속 200km 정도로 달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속도라는 건 사실은 2시간 동안 달린 평균 속도도 있지만 그 순간의 속도가 있죠. 뭐 엄청 변화하겠죠. 뭐 실제로 차를 가지고 달리다 보면
순간순간의 속도가 변할 텐데, 그러면 그 순간순간의 속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지금 시속 120km예요. 지금 시속 80km예요. 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의할 건데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어떠한 특정 시점, 여기서는 A라고 생각할 거예요. A에서의 변화율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A와 B 시간 사이의 변화율을 잡기에는, 이걸 이때의 변화율로 잡기에는 너무 크죠, 간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하고 아주 조금 지난 그 시간 사이의 변화율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A하고 이게 2시간이라면 한 30분 지난 요 순간 변화율은, 이건 순간 변화율이 아니죠. 어쨌든 30분 동안의 변화율이겠죠. 얘와 아주 조금 지난 요때의 변화율은 뭐 어떤 이런 기울기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쵸? 이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극한의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자,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순간 변화율 B가 점점 A 쪽으로 다가온다면, 만약에 B가 지금 여기 있을 땐 이렇지만 B를 만약에 내가 얘로 잡는다면 이때의 순간 변화율은 얘일 거예요. B를 만약 요점으로 잡는다면 이때의 순간 변화율은 얘일 거고요. B를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면 그때의 순간 변화율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미안해요. 평균 변화율이 존재할 거예요. 그 평균 변화율의 분모를 계속 줄여가는 거죠. 그걸 B가 A로 간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뭐가 돼요? 0에 가까워지죠. 그쵸? 그때 만약에 B가 여기 있다면 이거 분의 이거, 여기 있다면 요거 분의 요거, 얘를, 이게 지금 어디에서의 속도죠? A에서의 속도예요, 실제로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를 A에서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사실은 B가 꼭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는 A와 아까 요 점 B와의 요 평균 변화율도 구할 수 있고, 이제 A를 오른쪽에다 놓은 거죠. B를 여기다 놨을 때 요 평균 변화율도 구할 수 있고요. 이 B를 이쪽에서 점점 가까워질 때 요 변화율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극한에서 뭐하고 똑같은 건가요? 우극한과 자극한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요 B가 점점 이쪽으로 올 때 얘의 순간 변화율을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기호로는 F'A라고 얘기하고, 이걸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미분계수에 대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에 대한 새로운 식이 하나 정의됐어요. 얘는 새로운 정의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요 점을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요 간격이 줄어드는 거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간격을 H라고 한다면, 물론 만약에 B가 있었다면 요 간격을 H라고 하고, 이때는 간격, 그 H가 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 사람이 있냐면, B를 A 더하기 H라고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B 빼기 A가 곧 H가 돼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B가 A로 간다면 B 빼기 A, 얘가 0이 된다라는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B 빼기 A 요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 거고, 그쵸? 그걸 H라고 놓은 거니까. 그 다음 B를 요걸로 바꾸면 요 식을 B라는 걸 잡지 않고 A 더하기 H, 즉 H가 줄어든다 라는 걸로 잡아서 요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가 결국 이 식과 똑같고 얘가 F'A예요. 됐습니까? F'A에 두 가지 형태의 정의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 형태의 정의는 그림을 식 모양만 보고 저거 F'A네. 사실 얘는 되게 쉽죠. 왜냐면 A밖에 없어요, 변수가. 근데 쟤는 A하고 B가 섞여 있어서 야, 저게 지금 F'A야 B야 헷갈릴 수 있지만 B가 A로 가니까 결국은 A 쪽에서의 어떤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F'A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그것의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생각하기 쉽죠. 예를 들면 요 기울기, 이 B점이 점점점 이쪽으로 다가오면 기울기가 점점 낮아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딱 여기까지예요. 됐습니까? 반대로 B가 여기 있었다면 요 기울기 이쪽으로 오면 점점 기울기가 지금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요 접선보다 요 왼쪽에서 더 커지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했어요. 그게 5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증분,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 요 두 개의 차이고, 여기서는 H로 나타내고, 교과서에서는 이 B 빼기 A를 X의 변화율, X의 증가량 해서 델타 X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주로 그냥 H로 쓸 거예요. H와 델타 X는 똑같은 말입니다. 됐어요? 델타 X라는 말은 X의 증가량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는 주로 앞으로 H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fx는 x제곱에서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뭐 요 점쯤이 3,9가 되는 점이에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래요. 미분계수를 구해보래요.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구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령 몰라도 저 정의에 의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거 b 아니었어요? 상관없어요.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 얘가 바로 x는 3에서의 미분계수예요. 이걸 b로 쓰든 뭐 다른 문자로 쓰든 관계없어요. 지금 요 정의에 맞게 써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 우리가 이 앞 단원에서 기껏 연습했던 0분의 0꼴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예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fx가 얘니까 x제곱 빼기 3의 제곱 0분의 0꼴이고 0분의 0꼴의 특징은 x 빼기 3이 분자분모에 나타나야 되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지워지고 3을 집어넣어 봤더니
6이네.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요? 이 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요 점에서 이 접선이 기울기가 6이라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요 표현 말고 요 표현으로 한번 가봅시다. F'3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이렇게 돼요. 됐어요? 두 번째 정의에 의해서 F'3, 3에서의 미분계수를 써본 거예요. 얘도요.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정리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는요. fx가 x제곱이니까 3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제곱 더하기 6h 9 빼기 9니까 끝. h가 0으로 가니까 h가 다 보이죠 지금?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아이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제 집어넣었더니 6이 나온다. 됐죠?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됐습니까? 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고요? 요 기울기. 됐어요? 네. 요게 미분 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계속 값을 구할 거예요. 문제로 바로 들어갑시다. 자, 필수예제 1번 봅시다. 몇 가지 조금 기억해야 될 특이 상황들이 있는데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필수예제 1번. fx는 x제곱 빼기 x에서 x의 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4래요. 그럴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수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요. 0과 1을 지나는 아래로 올록인 이런 2차 함수예요. 그런데 2, 여기가 2, 얼마인가요? 이거 2,2죠. 2,2에서 a까지, a가 양수인지 여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대충 요런 점이 있는데 얘의 평균 변화율이 4래요. 기울기가 4라는 뜻이죠. 그런 a점이 분명 어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얘는 어떻게 쓸까요? 평균 변화율 여기다 리미트를 없애고 얘가 평균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면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아니면 1차 함수에서 그냥 기울기 얘가 4가 되는 a값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4a 빼기 8이고요.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은 0, 3, 2 맞아요? a는 2 또는 3 즉 여기가 3, 3 넣으면 얼마입니까? 9 빼기 3, 6, 3,6이래요. 맞아요. 저 딱 한 칸 갔을 때 4칸 올라갔으니까 기울기가 4예요. 맞죠? 네. 여기 2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점하고 또 이 점. 이 점과 이 점이라는 건 뭐죠? 그게 바로 사실상 이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이게 그냥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점에서의 이렇게 접선을 얘도 기울기가 4래요.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운 사람은 이게 미분을 해보고 미분에서 2 넣으면 안 나오는데?
나 이거 식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저 식을 잘못 풀었나 봐. 저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아, 2를 집어넣으면 안 되네. 2를 집어넣으면 순간 변화율이 3인데, 순간 변화율이 아니라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구나. 미안해요. 요거.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요. 그냥 얘만 답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4가 되게 만들려면 저 점은 3,6이 돼야 됩니다. A 값은 3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두 번째. 네. 왜요? 그러니까 왜 3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왜 3밖에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이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잡은 거거든. 평균 변화율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 점과 요 점인 요렇게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점 자체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0분의 0꼴이 돼서 조금 모양이 이상해져.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됐어요? 네. 그래서 문제에도 A는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 fx가 x제곱 빼기 1인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요. 자, 이거 해석하고 어느 정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y는 x제곱 빼기 1이니까 대충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요. 3,8이라는 점이 있겠죠. 저기 어딘가 있어요. 요점 잡읍시다. 요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얘기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미분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점에서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죠. 얘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점이 어딘가 지금 있어 보이죠? 이쯤 어딘가에 대충 있어 보여요.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얘의 x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됐습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만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평균 변화율은 얘 빼기 얘분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미분계수는 얘는 어떻게 쓸 거예요? 이게 F'A 이렇게 쓰게 되겠죠.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지금 두 번째 식으로 쓴 거거든요. 얘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식과 요식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얘분의 얘랑 얘랑이 같게 하는 저 a 값이 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얘는 계산이 쉽습니다. 얘는 4분의 f3 저기다가 3 집어넣으면 8이고 0이어서 얘는 2예요. 됐죠? 얘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는 a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1 빼기 a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됐죠? 요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제곱
a제곱 지워지고 빼기 1 빼기 1 지워지고 남는 건 2ah 더하기 h제곱 이렇게만 남아요. 됐습니까? 지울게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지워지고 h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a가 2가 돼서 a는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다 했어요? 네, 잠깐만요. 요 점의 좌표가 1,1 집어넣으면 얼마냐? 아, 여기군요. 1,0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얘기를 하나 좀 얘기를 할게요. 계산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우리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두 점, 요 점을 x1, 요 점을 x2라고 할 때, 요 점과 미분 계수가 같은 여기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2차 함수에서 얘는 반드시 얘하고 얘하고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이 상태를 외운 사람은 얘하고 얘하고의 딱 중간이에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알아놓으면 편합니다. 이따가 다시 조금만 더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